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 제해율 계산하는 거 좀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제해율 계산, 그 다음에 상해 종류, 제 형태별 분류, 기인물과 가해물 뭐 이런 공부를 했고, 오늘은 그 안전점검 인증 및 진단에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점검, 인증, 진단, 안전점검의 종류. 안전점검의 종류는 일상점검, 정기점검, 임시점검, 특별점검, 점검 방법에 의해서는 외관, 기능, 작동, 종합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 우리가 흔히 현장에서 매일 작업 시작 전에 점검하는 걸 일상점검이라 하죠. 그 다음 정기점검은 어떤 계획 점검입니다. 그 PM에서 스케줄에 의해서 점검할 수도 있습니다. 임시점검은 갑작스런 이상 현상이 생겼을 때, 갑작스런 사고가 생겼을 때, 이럴 때는 임시로 점검하는 거죠. 특별 점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태풍이 지나고 난 후에 이상이 있나 없나 한번 보는 것, 특별 점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점검할 때는 유관 검사, 외관 검사, 기능 검사, 작동 검사 이런 게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뭐 이것도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일상적으로 점검할 때 어떤 방법으로 점검할 것인가, 체크리스트 작성할 때 점검 대상, 점검 부분, 점검 항목, 주기, 방법 뭐 이런 내용으로 체크리스트를 작성합니다. 이제 체크리스트 작성 포함 사항, 작성 시 유의 사항은 여러분 교재 한번 보셔도 되는 것들입니다. 안전 인증입니다. 안전 인증입니다. 이건 유해 위험 기구는 이런 기구를 현장에서 취급하다 보면은 근로자가 작업하신 분들이 다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프레스 이 장비로 인해서 다칠 수가 있어요. 이 장비는 안전 인증을 받아라. 그런 내용입니다. 대통령령으로 뭐 정하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안전 인증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전 인증을 받아야 되는 그 대상 기계기구 중에서 안전 인증 일부들은 전부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안전 인증 대상 기구를 면제받는 사항 3가지가 있다는 것. 이건 좀 중요합니다. 이 3가지가 무엇인가? 연구 개발을 목적으로 또는 수입 수출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안전 인증을 면제해준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외국에서 안전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받아서 수입되는 것, 안전인증 면제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법령에서 안전 검사를 받은 경우, 이러한 경우 3가지는 안전인증을 면제한다. 그래서 이것을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경우에는 면제받겠구나 하는 상식선에서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안전 인증을 일부 또는 면제되는 경우 연구 개발을 목적으로 외부 수입 수출하는 것, 그 다음 외국에서 안전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 검사를 받은 경우는 면제한다. 중요합니다. 우선 그 다음에 안전 인증의 취소, 안전 인증 표시의 사용 금지 개선 명령. 이건 안전 인증을 받았는데 취소되거나 사용 금지 명령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경우냐? 이 또한 상식전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 인증을 받은 경우. 그 다음에 안전 인증을 받은 안전 인증 기계 대상 기계 기구의 안전에 관한 성능 등의 안전 인증 기준을 맞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에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 인증 기준을 지켰는지에 대한 확인을 좀 해야 되겠는데, 이 확인을 거부, 기피하는 경우 당연하죠. 이런 경우는 사용 금지 개선 명령을 할 수 있다. 안전 인증을 비록 받았지만 취소,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안전 인증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에 확인에 대해서 거부 기피하는 공무적인 행위에 대해서 거부 기피하면 당연히 그거는 안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사용 금지 개선 명령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상식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의 제조, 수입, 사용 금지. 만들거나 수입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되는 경우 세 가지가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안전인증을 받지 않으면 당연하죠. 그 다음에 안전인증 기준에 맞지 아니하도록 개조한 경우, 이것도 이렇게 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동차도 사면은 뭐 리모델링 한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 사실 법적으로 위반입니다.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 기준 표시 외에 사용 금지 명령을 받는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 안전인증 대상 기계 기구 등에서 제조, 수입, 사용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다. 기본적으로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으니까 안 된다. 그 다음에 안전인증 기준에 맞지 아니하도록 개조한 경우,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안전인증 심사 처리 기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별표 3개 정도 해서 꼭 이 기간을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안전인증 심사 기간입니다. 처리 심사 기간. 그러면은 예비 심사 7일, 예칠, 예비 심사 7일, 서면 심사 15일, 기술 능력 생산 체계 심사 30일, 개별 제품 심사 15일, 형식별 제품 심사 30일, 예비 심사만 7일, 15, 30, 15, 30.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제품 심사에서 개별 제품과 형식별 제품이 어느 것이 순서가 맞느냐, 이것도 바뀌면 혼돈될 위험이 있으니까 기억이 히읗보다 앞이니까 개별 심사가 15일이고 형식별이 30일이구나, 이렇게 기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안전인증 처리 심사 기간, 이거는 별도로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안전인증기관의 확인 주기가 있습니다. 확인 주기.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제조자가 안전인증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거는 2년에 한 번씩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사항은 3년에 한 번 받아도 된다. 어떤 경우냐? 최근 3년 동안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사용금지 개선 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3년마다 한 번 받으면 된다. 3년에 한 번 받으면 된다. 또 하나, 최근 2회의 확인 결과 기술능력 체계심사, 기술능력 체계심사를 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고용노동부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경우, 아주 양호한 기준 지켰을 때 3년 동안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개선 명령을 받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는 3년에 1회고, 일반적으로 안전인증기구나 안전인증을 받은 제조자가 안전인증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2년에 한 번, 일반적인 2년에 한 번, 이 경우는 3년에 한 번이다. 안전인증기관 확인 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2년에 한 번이고, 이 두 가지 경우는 3년에 1회다. 그 다음 자율안전 확인입니다. 자율안전이라는 말은 자율적으로 검사를 하는 겁니다. 자율적으로.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기구 등을 제조 수입한 자는 여기도 마찬가지 일부가 면제되고, 안전인증에 대한 일부 면제되는 경우와 요게 자율안전 확인에 면제되는 경우는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구 개발 목적으로 수입, 제조, 수출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안전인증을 다른 기관에 받은 경우, 또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 검사를 받은 경우는 면제할 수 있다. 면제되는 경우다. 자율안전 확인과 안전인증은 같은 내용입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에서 제조, 수입, 양도, 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것 또한 이건 상식적으로 체크됩니다. 자율안전 확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정하는 그 안전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또
자율안전 확인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이러한 경우는 제조, 수입, 양도, 대여 목적으로서 진열할 수도 없는 경우는 이런 경우다. 이것도 필기에서는 물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내용은 외우는 것이 아니고 이 한번 봄으로 해서 이해를 하시면 상식적으로 접근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율안전 확인 표시 사용 금지 공고 내용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교재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율안전 검사 기관의 지정 취소, 이거는 자율안전 검사 기관을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자율안전 이게 어떤 대기업 같으면 자체적으로 자율안전하는 부서를 둘 수도 있습니다만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 자율안전 검사 기관을 노동부의 허가를 받아서 자기들이 검사 위임을 받아서 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이런 기관에 대해서 검사를 검사를 받고 합니다. 이런 검사 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검사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 업무의 수탁을 거부한 경우, 검사 업무를 하지 않고 위탁 수술, 검사를 받지도 않는데 위탁 수술을 받는다. 이것은 뭐 부정한 방법이잖아요. 전부 부정한 방법, 전부 다 부정한 방법들입니다. 검사 항목을 생략, 검사 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검사 결과의 판정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뭐 이런 것은 상식적으로 봐도 이건 불법이야. 사실은 이런 경우는 검사 기관을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전검사를 봅시다. 안전검사입니다. 안전검사는 유해 위험한 기계기구의 설비에 대해서 안전에 관한 성능 검사 기준에 따라서 검사 주기 만료 30일 전까지 안전검사를 기관에 신청해서 안전검사를 받게 되어 있다. 안전검사 신청은 30일, 만료 30일 전에 검사 신청한다. 30일 전에 기관에 신청한다 하는 거죠. 30일. 그 다음에 안전검사 실적보고는 안전검사 기관 및 공단은 안전검사 심사 실시 계획을 전산으로 입력하고 검사 대상품이나 통계 관리를 해야 한다. 안전검사 기관은 분기마다 다음 달 10일까지 분기별 실적과 매년 1월 25일 전도 실적 공유를 제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다만 검사 신청은 만료 30일 전에 신청한다. 이것만 체크해 좀 주십시오. 30일 전에 신청한다. 자율검사 프로그램입니다. 이 자율검사를 받기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자율검사 프로그램에 따른 검사 시행 방법입니다. 사업주가 스스로 검사를 실시하고 지정 검사 기관에 위탁해서 검사할 수도 있죠. 사업주가 자기 회사에서 검사 프로그램에 의해서 부서를 둬서 검사를 받을 수 있고, 검사 기관에다가 위탁해서 검사를 좀 해주시오 해서 위탁해서 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검사 기관의 일부 품목만 위탁해서 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자율검사 프로그램. 그 다음에 자율검사 프로그램의 인정 유효 기간은 2년이다 하는 것. 2년 유효기간에 자율검사 프로그램의 인정 유효기간이 2년이다. 즉 2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2년마다. 자율안전 확인을 필요한 제품입니다. 부분적 변경의 허용 범위입니다. 자율안전 기준에 정한 기준이 미달되지 않을 때, 주요 구조 부분의 변경이 아닌 경우에, 방호장치가 봉일 종류로서 동등급 이상일 경우. 동일 기준입니다. 동일 종류로서. 이게 오탄이 보기죠. 이게 오탄이다. 동일 기준. 동일 종류로서 동등급 이상인 것. 스위치, 대전기, 계기류 등의 부품이 동등급 이상인 것. 이런 경우는 부분적으로 허용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자율검사 프로그램 인정 요건이 있습니다.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입니다. 자격을 갖춘 검사원을 고용해야 됩니다. 자기 검사를 검사하면 안 되겠죠? 예. 자격을 갖춘 검사원을 고용해야 됩니다. 자치직을 할 때. 그 다음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춰야 되겠죠. 이것도 상식입니다. 그 다음에 안전검사 주기에 따라서 안전검사 주기에 자율검사 그 프로그램은 2분의 1입니다. 주기가. 만약에 안전인증이 2년이라 하면은 자율검사 프로그램은 자율검사를 받은 것은 2분의 1, 1년이다. 이런 개념입니다. 나중에 뒤에 각 장비별로 안전검사 주기, 자율안전 확인검사 주기가 나옵니다. 그때 한번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자율검사 프로그램 인정 취소, 개선 명령할 수 있는 경우. 이것도 보시면은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는 경우. 그 다음에 인정받고도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에 인정받은 자율 프로그램의 관리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 자격을 가진 자 또는 지정 검사기관에 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게 전부 다 부정한 방법이에요. 모든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는 전부 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명령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상식적으로 접근해도 됩니다. 자율검사 프로그램의 인정신청서 첨부 서류, 이거는 그냥 한번 보셔도 됩니다. 안전검사 대상기관의 보유 현황, 검사원 보유 현황, 장비 관리 방법, 그 다음 검사 주기, 검사 기준, 그 다음에 검사 수행 계획, 그 다음에 검사 프로그램에 대한 수행 실적, 이런 것들은 첨부 서류에 포함된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인증 증서는 보면은 우리 여러분 제품에 보면 K 이렇게 이런 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KS, KCS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안전 인증 및 자율 안전을 받은 기계 대상 기계는 반드시 검사가 보는 이 마크를 부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마크는 사실 요즘 이 마크는 잘 안 씁니다만 안전 인증 안전 인증 대상이나 자율 안전을 확인 대상 기계 기구 저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표시한다. S마크로. 그 다음에 테두리와 문자가 있습니다. 이 테두리, 즉 요게 요 테두리입니다. 테두리. 그 다음에 요 K자 테두리 파란색 테두리에 요 문자 흰색이죠. 흰색 테두리 문자는 파란색이다. 요건 나중에 우리 안전보건 표지판 할 때 상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파란색이니까 2.5 PB 2.5에다 4를 곱하면 10. 이건 채도 명독한 말 나옵니다. 이건 나중에 안전보건 표시할 때 상세히 나옵니다. 자, 다음에는 안전인증 대상기계기구가 어떠한 것인지, 이 안전인증 대상기구의 기계 설비, 방호장치, 보호구,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뭉게구름 마크 하듯이 해놔야 됩니다. 자, 이거 하나하나 봅시다. 안전인증을 받아야 되는 대상기계기구는 어떤 것이 있는가? 먼저 프레스 전단기 절곡기, 프레스 전단기 절곡기, 다 이거 눌리고 자르고 하는 겁니다. 이거 나중에 기계 위험 방지 기계에 가면은 이 장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봅니다. 프레스. 그래서 이 장비가 프레스 푸전 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크리본, 이것은 양중기입니다. 양중기. 크레인 무거운 물체를 권상칸만 들어서 뭐 인양해서 수평으로 이동해서 그 물건을 놓을 위치를 정해서 딱 놓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인력으로 못하니까 무게가 무거운 양중 그런 물건을 큰 물체 같은 걸 들어서 옮기는 겁니다. 이걸 양중기입니다. 이런 장비를 양중기라 합니다. 양중기. 그 다음에 롤라에, 여러분 우리 롤라에 있습니다. 롤라에 눌려서 안착되어서 사고가 났다. 하나하나를 보면 됩니다.
대상 기계기구 설비입니다. 자, 롤러, 압력 용기, 사출 성형기, 고소 작업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푸전, 크리곤, 롤압 사고, 롤러의 압착에서 사고 났다. 이게 대상기계 기구다. 안전 인증을 받아야 되는 대상기계 기구다. 매우 중요합니다. 시험에 다음 중 안전 인증 대상기계 기구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실기에 가면요 스시어라도 나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방호 장치를 봅시다. 방호 장치는 요 프레스 전단기 이거는 그냥 여러분 방호 장치라고만 나옵니다. 그러나 이 프레스에 가면은 방호 장치가 5가지가 있습니다. 뭐 스윈식, 손천이식, 양수 조작식, 게이트 가드식, 광전자식 이렇게 쫙 종류가 나옵니다. 이 통틀어서 방호 장치라는데 그냥 이렇게 여러분 방호 장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크리고는 양중기입니다. 이 양중기의 방호 장치는 뭐냐? 과부하 방지 장치.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과부하 방지 장치는 예를 들어서 크레인이 물체를 중량이 1톤을 들 수 있는 1000kg, 1톤을 들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데 만약에 1.5톤에 되면 건상하지 못하도록 설계된 겁니다. 그것이 그렇게 하도록 해놓은 것을 방호 장치라 해요. 그걸 과부하 방지 장치라 합니다. 이 또한 나중에 이 양중기의 그 건설 쪽에 가면 양중기 나옵니다. 그쪽에 가면은 여기도 방호 장치와 과부하 방지 장치, 권과 방지 장치, 급정지 장치, 제동 장치, 뭐 혹해지 장치 이렇게 여러 가지 방호 장치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과부하 방지 장치 하나를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압력 용기가 있습니다. 압력 용기. 이 압력 용기에는 압력 방출 장치 안전밸브, 압력 방출 장치 파일판, 압력 용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압력 방출 장치에서 파열판과 안전밸브가 있다. 이 압력 용기 방호 장치란 말입니다. 이 압력 용기가 이런 방호 장치가 없으면 폭발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럼 대형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파열판과 안전밸브라는 방호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압력 용기는 안전 인증을 받아야 된다. 방호 장치까지. 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보일러가 따라옵니다. 보일러 역시 마찬가지 압력 방출 장치용 안전밸브다. 그 다음에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 작업용 기구. 그 다음 방폭 구조 전기 기계 기구 부품. 그 다음에 뭐 추락, 낙하, 붕괴 위험 방지한 그는 가설재, 충돌, 협착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방호 장치는 한 6가지 정도는 물론 다 아셔야 됩니다만은 특히 이 6가지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게 학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방호 장치를 또 봤습니다. 그 다음에 보호구가 있습니다. 이 보호구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 신체를 보호하는 모든 보호구는 안전 인증을 받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특히 이제 안전모, 머리 위에서 안전모, 그 다음에 보안경, 자, 이렇게 봅니다. 안전모는 제일 중요한 사람 머리를 다치면 안 되니까. 그 안전모는 추락 및
감전으로부터 위험, 감전 위험 방지용이다. 추락 및 감전 위험 방지용이다. 추락 및 감전 위험 방지용. 안전모다. 그럼 보안경이 있습니다. 보안경은 현장에서 절단을 하거나 용접을 하거나 이럴 때 착용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절단을 하거나 용접할 때는 그 가시광선이 나와서 눈에 그 아크라고 표현합니다. 눈에 아크 발생을 시킵니다. 눈의 피로를 빨리 오도록 합니다. 그럼 나중에는 눈을 제대로 뜨지를 못할 정도로 굉장히 눈이 따갑고 아픕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뭐냐? 보안경을 착용해라 이겁니다. 근데 그 보안경은 안전 인증을 받아야 되는 보안경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빛을 막아다 차광 및 비산물, 날아다니는 물체, 비산물 위험 방지용. 보안경이다. 요 두 가지가 조금 특이합니다. 특이하기보다는 이 내용 길이가 좀 깁니다. 그 다음엔 전부 다가 그냥 안전화, 안전장갑, 마스크, 방동, 방진, 송기, 이 마스크, 전동식 마스크 종류. 그 다음 보호복, 안전대, 그 다음에 용접용 보안면, 그 다음에 보호복, 뭐 차광, 이건 여기 했고, 방음용 귀마개, 귀덮개. 요 두 가지 내용만 좀 길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 다음에 마스크 종류. 마스크에는 세 가지. 송기 마스크, 방진 마스크, 방동 마스크. 그 다음에 마스크는 세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전동식 보호구 있습니다. 전동식 호흡 보호구. 그 다음에 용접면이 있습니다. 용접면 보안면입니다. 보안면. 그 다음 보호복, 안전대. 안전대는 흔히 우리 현장에서 가면은 안전대를 용어로 안전벨트라고 통칭해서 많이 합니다. 안전벨트에는 나중에 보호구에서 별도로 또 나옵니다. 이 뒤에서 그때 보기를 하고 뭐 U자형, 한계고리형. 그 다음에 안전대는 안전블록과 추락 방지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런 안전대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귀마개, 귀덮개, 방음용. 이러한 것들은 여기에 속한 이것들은 모두 안전 인증을 받아야 되는 보호구들이다. 안전 인증을 받는 보호구들이다. 그래서 안전 인증 대상 기계기구, 그 다음에 방호장치, 그 다음 보호구. 이것은 전부 다가 여기에 나타나는 것은 전부 다 안전 인증을 받아야 되는 것들이다.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